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과기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비교적 자세한 입시 결과들을 좀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어서 대기업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말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페이지마다 이제 좀 활짝 크기도 좀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저희는 이 입시 결과 자료를 영상 속에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하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과기대 입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이제 리테라 에듀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에도 관련 자료들 업로드를 해놓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 이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가지고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내신 등급,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나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긴 할 건데, 그 외에도 이제 뭐 경쟁률이나 추합률, 그 다음에 뭐 등록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교별 유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입시 결과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이제 선발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그 상세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이제 출신들이 많은지 아니면 이제 특목 출신들이 많은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형별로 봤을 때 또 고교 유형에 대한 고교 유형별 입학생은 또 어떻게 되는지,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고교 유형별 현황,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고교 유형별 현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뭐 구체적으로 다루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실기 위주 전형이나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교 유형별 현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그냥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입학생들의 출신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울과학기대가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좀 비율이 높을 텐데, 뭐 실제로 보면 서울하고 그 다음에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 비율 같은 경우가 뭐 전체 비율에서 대략 한 35% 정도, 네, 그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소도시나 뭐 이제 읍면 지역들의 어떤 그 지역들도 구체적으로 이제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냥 참고 정도만 그냥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수시 모집 선발 결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서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좀 활자를 좀 크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놔서 뭐 경쟁률, 추합률, 등록률과 그다음에 합격자들의 합격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자료를 좀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쟁률과 추합률, 등록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이 부분들을 지금 모집 단위별로 다 따로따로 살펴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조금씩 내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각자 개인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경쟁률, 그다음에 추합률, 네,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모집 단위별 이제 경쟁률과 이제 등록률, 추합률에 대한 부분들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뭐 여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고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를 통틀었을 때 총 487명을 모집을 했었고 지원자 2,921명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6대1, 그러니까 전체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평균 경쟁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6대1 정도였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또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전체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444명이었는데 당시 이제 지원자가 뭐 2,400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지금 487명으로 전년 대비 좀 더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원자 수도 좀 증가를 하면서 전체 경쟁률이 6대1, 전년도 전체 경쟁률은 5.4대1이었는데 그때보다 교과 전형 경쟁률은 좀 더 높아졌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추업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업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9.8%, 그러니까 두 바퀴 정도를 이제 한 바퀴는 이미 돌았고 두 바퀴 이제 조금 안 되게 돌았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전 연도 그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교과전형 추업률은 대략 한 145.5%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 네, 추업률이 이제 좀 더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체 전형 지금 이제 보시면 대략적인 이제 그 추업률이 87.9%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 추업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 추업률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거를 네,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교과 전형 추업률은 좀 높다. 이건 비단 뭐 서울과기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대학들도 교과 전형 추업률은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종 등록률은 95.1, 이전 연도 최종 등록률이 93.9%였던 거에 비해서 네, 최종 등록률도 이제 약간 상승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경쟁률과 추업률, 등록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로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정도의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 규모가 결코 작은 이제 모집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이 지금 총 439명을 이제 모집을 했었고, 전년도보다 좀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408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좀 증가해서 439명을 모집을 했고, 최종 경쟁률은 근데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가 17.5대 1, 이전 연도 17.1대 1이었는데 네, 경쟁률은 전체 평균 경쟁률은 비슷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업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과 전형 추업률은 상당히 좀 높았는데 학종 추업률은 이제 교과 전형하고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56.7%인데 전년도에도 56.6% 추업률을 보여줬었으니까 네, 비슷했다. 추업률은. 그리고 등록률은 98.2%, 교과 전형보다 등록률 역시 높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99.3%, 거의 대부분 다 등록을 했는데 네, 그때보다 등록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100%에 가까운 등록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네,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모집 규모가 큰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추업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반드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융합 인재전형, 이제 창의융합 인재전형 같은 경우 모집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 모집 인원은 71명, 전년도 67명을 모집을 했었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비슷했죠. 그리고 경쟁률은 14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12.4대 1, 평균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업률은 46.5%, 이전 연도 추업률도 49.3%여서 50%가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최종 등록률이 이제 높았다는 얘기고 실제 등록률은 100%였다. 그러니까 2월 인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 95.5%의 네, 등록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전형은 이제 지원 자격 요건 제한이 좀 있으니까 네,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만 한번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원 인원이 해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기획균등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네,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네, 이 부분들 참고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농어촌 전형 학생도 뽑는 인원이 뭐 적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는 48.4%, 그다음에 등록률이 96.9%로 매우 높은 등록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평생학습자 전형이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다음에 군 위탁 전형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무래도 논술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을 건데,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 취업률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잘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취업률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전형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특이점은 전년도에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 유형들도 조금 다양화하면서 SE 자유전공학부, 그러니까 인원을 상당히 많이 뽑았죠. 그래서 167명을 뽑았고, 이건 뭐 2024학년도에는 없었던 모집 단위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 논술 전형으로 서울과기대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은 44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그 다음에 취업률 같은 경우는 33.5%, 그 다음에 등록률 99.4%, 매우 높은 등록률을 보여주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뭐 33.5%라고 하는 게 지금 167명 모집에서 33.5%면 사실 이제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좀 남아서 그 낮아가지고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인원들 모집 인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100%막 이렇게 돌았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한 명 뽑았을 때 100% 돌았다라고 하면 취업 인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퍼센티지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했던 SE 자유전공학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취업률의 어떤 기준이 될 것 같다. 요 정도로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합격자들 내신 등급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입시 결과 그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을 공개한 부분들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지원자 평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과 그 다음에 70% 컷의 성적들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 산출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한국사,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평균이고,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한국사인데, 요렇게 이제 그 평균치를 좀 낸 이유가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실제로 반영 교과가 저 위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이 교과군들이 반영 교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만 좀 써놓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한국사까지,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만, 그 다음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영탐, 탐구는 한 과목이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요 4개 영역 중에서 등급합, 2합, 7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기대가 최근에 그 어떤 인지도나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나 인지도가 이렇게 그 인지도는 뭐
뭐 인지도는 당연히 높고 학생들의 이제 선호도 자체가 최근에 그 꺾일 기세가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 정말 점수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또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선호도에 대한 측면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비슷한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뭐 이제 평균 합산 등급 자체가 지금 한 등급 정도 네 조금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합 7등급 정도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상당히 이제 좀 높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뭔가 이게 세 개 합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두 개 합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그 차이점 자체가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근데 2합 7등급 정도면 서울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자의 상당수는 아마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대부분 다 충족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요 부분들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2026학년도에도 네, 크게 변화 없이 202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네,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수 영상 같은 경우에 계열 상관없이 지정 과목 없다는 거, 지정 과목이 없다라는 것도 역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수능 최저 반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자연 계열이 워낙 이제 많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지정 과목은 없다. 네, 그 정도를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변화가 좀 있어요. 변화가 좀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 지금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하고 기계 자동차 공학 이 두 개 지금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2026학년도에 일부 이제 지금 그 모집 단위 변경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학부들이 지금 기계 시스템 이건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 시스템 디자인 기계 시스템 공학부 네, 기계 시스템 공학부로 이제 바뀌고요. 이 기계 시스템 공학부 안에 이제 지능형 로봇 전공과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전공으로 이원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 공학과가 이제 별도로 분리가 돼서 학생들이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입결을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기계 자동차 공학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요 관련된 학부들이 2026학년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신설 모집 단위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메디컬 학과라고 하는 또 새로운 모집 단위가 또 이제 새롭게 학생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결을 한 번씩 쭉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주로 살펴볼 입결은 이제 평균치하고 이제 입학생들 지원자 평균을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입학생들의 이제 평균과 70% 컷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합 7등급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서 높은 그런 비율은 이제 높은 기준은 아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높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90%를 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행정학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낮게 형성이 됐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합격생들의 이제 그 성적대들은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편차는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이제 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88% 정도 전년도에 한 90% 정도 됐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수가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이제 내신 성적이 주요한 변수가 될 확률이 이제 높다.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학생들 이제 평균 성적과 70%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 지금 모집 인원이 44명, 전년도에도 모집 인원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2.09, 그 다음에 70%가 2.17, 네, 거의 편차 없이 형성이 됐는데, 이전 연도를 비교해 보면 평균이 2.21, 그 다음에 70% 컷이 2.28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편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평균점은 조금 더 상승을 했다, 이전 연도보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결 자체가 평균과 70%컷 모두 네, 좀 상승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자동차공학 같은 경우가 2.09, 2.14, 이전 연도 2.18, 그리고 2.25등급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역시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이라는 모집 단위로 선발하지 않고 기계시스템 공학부,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이런 식으로 선발하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 그 다음에 2024학년도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네, 지원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공학과 같은 경우가 2.09, 2.16, 네,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죠. 이전 연도보다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22등급, 그리고 70%가 2.27등급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가 1.87, 1.92, 신소재공학은 뭐 상당히 다른 학교에서도 인기가 좀 높은 학과인데 이전 연도 1.86, 그 다음에 이전도 1.92, 70%는 거의 동일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슷하게 네, 형성되었다. 그렇게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고, 건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가 2.27, 2.30, 이전 연도 2.39, 평균이 2.39였고, 그 다음에 70%가 2.45였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역시 조금 더 상승을 했다. 다만 이제 평균치하고 70%컷 자체의 편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위에서 살펴봤던 한 5개 정도 모집 단위에서 확인이 된 걸 보면 거의 여러분들은 70% 컷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평균치에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이제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이 2.31, 2.36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이제 건축공학 같은 경우가 2.73, 그리고 2.73이 아니고, 참 제가 잘못 썼네요. 73이 아니고요. 이전 연도 이제 건축공학 같은 경우가 2.35, 70%가 2.42였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역시 소폭 상승했다. 그 다음에 건축학 전공,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영 교과가 좀 다르죠.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이제 반영됐던 그런 학과였는데 2.09, 2.12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연도 2.23등급, 그 다음에 70%가 2.42등급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성적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전기정보공학, 전자공학과를 보면 1.94, 2.0, 그 다음에 1.83, 1.87까지 네, 지금 이제 올라가 있었는데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전기정보가 평균이 2.01, 그 다음에 70%가 2.07였는데 역시 상승했습니다. 전자공학과는 네, 이전 연도에 1.84, 그 다음에 70%가 1.92였는데 역시 전자공학과도 70% 컷이 0.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 같은 경우 2.14, 2.23, 네, 전년도 2.03에 2.07이 70%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스마트 ICT 융합공학은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공학은 1.88, 2.0, 네, 이전 연도 1.84, 그 다음에 1.93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결에 이제 뭐 서울 과기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한 2, 3년 정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첨단 학과들이 워낙 많이 좀 새롭게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공학 쪽에도 약간의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 네,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화공생명 1.66, 1.73등급, 이전 연도 1.69등급에 70%가 1.73, 네, 전체 평균 자체는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락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환경공학 지금 1.89, 2.0. 네, 환경공학 이전 연도에 2.06, 그 다음에 70%가 2.07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공학 평균이 네,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환경공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편차가 이렇게 아주 큰 건 아니었고 전체 평균치 자체는 어쨌든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더 높아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한 1.9 정도 내외선에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이 지금 1.96, 1.96. 식품생명도 상당히 점수가 높죠. 이전 연도 식품생명이 1.85. 그 다음에 70%가 1.90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이 네, 지금 2.02, 2.05. 이전 연도 1.84, 1.86에 비해선 네,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안경과학이 2.27, 2.33. 이전 연도 2.49, 2.52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역시 조금은 이제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와 진짜 뭐 자연계열 쪽에서 2.3을 넘어가는 경우도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가 2.27, 2.32 정도 나와 있고요. 이전 연도 행정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36, 2.37이었는데, 네, 그때하고 뭐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때하고 이제 비슷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73.3%였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86%였는데, 그러니까 충족률이 높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입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영문이 지금 2.5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35, 2.37이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69.6%로 좀 낮게 나왔고 전년도는 역시 여기가 한 90% 정도 충족률은 90% 정도였는데, 네, 여기는 이제 조금 갭 차이가 커서 그런가 약간 점수가 좀 하락한 부분들, 영문학과 지금 점수가 좀 하락한 부분들은 네, 수능 최저 충족률하고는 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다시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성적대 자체는 다시 2.3 정도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도 한번 볼까요? 산업공학과 지금 산업정보시스템공학이 2.15, 2.21, 이전 연도 2.04, 그리고 70%가 2.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M 전공이, 2.02, 2.0. 네, 이제 평균치하고 70% 컷을, 70%를 한번 비교해보면 평균치가 70%보다 낮다? 그러면 꼬리가 조금 길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막차로 들어온 친구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제 평균치하고 비교해봤을 때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좀 짐작이 되는데, ITM 전공은 사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1.77, 그 다음에 70%도 1.77로 편차 없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입결이 좀 떨어졌고, 당장, ITM 전공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입결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2년치 입결 평균을 비교해보면 좀 그렇고요. 특히 여기도 약간은 글쎄요. 최저 충족률에 대한 차이점 때문일까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충족률이 한 95%였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 81.6%로 좀 떨어지면서 ITM 전공도 아마 수능 최저 충족률에 조금 일정 정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MSD 학과 자 1.7, 1.79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전 연도하고 비슷합니다. 1.76, 1.83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이 2.15, 2.20 정도, 네,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고, 이전 연도에 2.21, 2.26이었는데, 네, 조금 더 상승하면서 비슷한 추이를 좀 보여주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이 입문 모집 단위가 2.43, 2.22 정도였고요. 이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15, 그 다음에 2.14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떨어졌죠. 특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입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치가 70%보다 낮다라고 하면 역시 이 모집 단위도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다. 요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하고 상관관계가 있냐? 이 부분들을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전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94.2%였던 거에 비해서 네, 충족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이 부분들은 역시 성적 하락의 이유가 수능 최저 충족률하고 좀 관련이 있고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이제 막차로 들어온 것이 좀 결정적 이제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모집 단위 같은 경우가 2.16, 2.24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하게 형성됐고요. 이전 연도 2.23, 그 다음에 2.35 정도, 2.25 정도였는데 25 정도였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은 지금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 97.2% 네, 높은 충족률이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충족률이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결 편차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지금 일단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가 2.06, 2.09, 이전 연도 2.07, 그 다음에 70% 컷이 2.19였는데 약간의 편차가 있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이 1.98, 2.13, 이전 연도 1.87 등급, 1.87, 그 다음에 70%가 1.92였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전년도에 이제 좀 점수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지, 네, 점수가 조금 하락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너지융합이 지금 2.23, 2.04. 네, 여기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 1.9, 그 다음에 70% 컷이 1.94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떨어졌고, 뭐 70%는 사실 이렇게 아주 큰 하락이 아닌데, 평균치가 역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한다면, 역시 수능 최저 충족률의 영향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실제로 67.4%로 최저 충족률이 좀 상당히 좀 낮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92.9%의 충족률을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충족률을 보여줬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또 결정적인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냐 낮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평균적으로만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복이 될까. 저는 어쨌든 뭐 비슷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너지융합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가 2025학년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이제 작년에 새롭게 이제 모집했던 이제 신설 모집 단위였는데 네, 지금 2.13, 2.21 정도. 네, 그래서 90.3% 창의융합대학으로 이제 모집했던 이제 모집 단위였고요. 2.13, 2.1 올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모집 단위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지금 성적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면은 한 2.07에서 2.12 정도까지가 전체 평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 연도 전체 평균이 한 2.1이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상승한 건 맞다. 그러니까 일부 모집 단위들 빼고 제가 이제 2024학년도 거 좀 지저분하게 쓰긴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적대가 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합격자들의 이제 입학 성적인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는 입학생들의 성적 자체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기준이 이제 좀 모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차 자체가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의 이제 평균 편차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실 때 평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시고 평균 성적보다 한 얼마 정도 조금 높게 써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저는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에서 0.5 정도 이상 이렇게 되면 좀 한번 지원해 볼 거를 좀 권해 보긴 하는데 어쨌든 한 그 정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 지금 3.41 정도면 뭐 일반고 평균 기준으로 한 2점 후반대에서 3점 극초반대 정도 학생이면 한번 이제 써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냥 내신 성적만 놓고 보면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모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입결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럼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26학년도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선 자체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그 선만 어느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서류나 이제 활동이 압도적으로 좋다 퀄리티가 굉장히 학생부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좀 지원을 뭐 이 평균 성적 정도에서 좀 지원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활동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어쨌든 성적도 평가 요소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 더 높여서 이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성적대에서 지원을 하면 서류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는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41, 3.28 정도인데 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훨씬 더 낮고 70%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렇다면 역시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이전 연도 거도 뭐 평균 성적을 제가 뭐 학종 같은 건 그렇게 쓰는 게 큰 의미는 없어서 그럼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냐? 사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기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안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뭐 학종이긴 해도 약간 좀 편차는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3.41, 그 다음에 70% 컷이 한 3.49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일단 조금 더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내신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편차가 조금씩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전 연도 자료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전 연도 자료 한번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0%하고 지금 평균 갭 차이가 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특목이나 이제 자사 중에 일부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 있을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합격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0%하고 지금 70% 컷의 갭 차이가 이 정도 뭐 결코 작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건설 시스템 공학이 3.4, 3.64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학 전공이 3.24, 2.99 역시 이제 50% 평균 전체 평균보다는 70%가 오히려 더 높은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역시 뭐 따지고 보면 또 전년도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건축학이 2.88, 2.84
건축학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 전년도에도 사실 이제 2점 중반대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2.73 정도 나왔었으니까 한번 성적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정보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77, 2.74. 네, 이전 연도하고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공학도 2.46, 2.5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도 지금 3.6대 정도 나왔는데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내용을 한번 그냥 쭉 본인들 이제 그 지원 단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는지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높다라고 판단되는 학과들만 조금 찝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환경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51, 2.62 정도 상당히 높게 나왔죠. 이전 연도 환경공학이 평균이 한 3.16, 그 다음에 70% 컷이 한 2.45 정도였는데, 네, 역시 그때보다 이제 전체 평균은 좀 높아졌다. 네, 그 정도 이제 좀 특이점이라면 좀 특이점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은 굉장히 높습니다. 2.34, 2.34. 네, 역시 높은데, 이전 연도에도 식품생명공학이 2.6, 2.45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서울과기대 리뷰를 올리면서 식품생명공학이 뭐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네, 2025학년도에도 좀 반복이 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정밀화학도 지금 2점대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전 연도에 2.76, 2.85 정도였었으니까 네,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물리적으로 2.4등급 이상 올라가냐? 네, 그 정도는 그렇게 전체 학종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4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또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성적들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모집 단위에 별로 좀 편차는 있겠지만 약간 2.5에서 한 3.0 정도 사이대가 아마 조금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그 정도 성적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점수대가 지금 1점대로 굉장히 점수대가 좀 높게 나오죠. 이전 연도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비교해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2.76, 한 2.91 정도였는데 1점대로 완전히 이제 안착을 한 것 같고, 뭐 모집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문 같은 경우 지금 4점대 성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전 년도 이제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 그때도 이제 한 4점대, 5점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고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들어왔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미래에너지 융합 같은 경우가 지금 4점대인데 이전 연도에 3.19, 그다음에 3.02 정도의 등급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 많이 하락했다. 네, 이 부분들도 좀 인상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 연도에 2.91, 그 다음에 2.95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하락했고, 인공지능 응용학과도 역시 2점대였거든요. 그때 한 인공지능 응용이 2.98, 그 다음에 2.93이 70%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네,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편차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내용들 한번 그냥 확인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성적대 평균치를 한번 좀 보면 3.34, 이전 연도에도 한 3.15 정도가 평균치였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그러니까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도는 좀 감안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학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형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도 그냥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는 만큼, 네, 여기 해당되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네, 요 성적대들이 지금 어떤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논술도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SC 자유전공학부,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SD 자유전공학부에 많은 인원을 이제 좀 몰아주면서, 이제 아까도 잠깐 그 뭐 경쟁률 추합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명씩 뽑는 모집 단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D 자유전공학부 이제 모집 신설 모집을 하면서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시 결과를 공개한 거는 SD 자유전공학부 이제 입시 입시 결과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평균점 자체를 이제 전년도하고는 좀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84.7점. 논술 점수, 뭐 내신 평균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논술 점수가 지금 84.7점.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치를 보면 대략 한 89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평균이 한 85에서 한 89 정도 사이, 네, 논술 점수 기준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기대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수험생들께서는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이어서, 정시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시까지 설명하면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모집 단위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정시까지, 대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좀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뭐 모집 단위별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뭐 인문하고 자연하고 그냥 구분해서 그냥 대략 그 수능 과목별, 영역별 반영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수영탐 자연이나 공과 계열 기준으로, 그다음에 인문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 20, 수학 반영 비중 35, 그다음에 영어 20, 탐구 25.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30, 그다음에 수학 25, 그다음에 영어 20, 탐구 25.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반영 비중이 좀 정해져 있었다.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시 자료도 비교적 좀 상세하게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응시에 대한 지정 과목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응시했을 때는 표점의 7%를 가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면 역시 7%의 가산점을 부여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이제 계획안을 봤었을 때는, 물론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을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2026학년도에는 요 사탐 가산점은 일단 폐지된 걸로 제가 그때 확인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시 모집 요강 뭐 최종적으로 통해서 이제 확인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확인했을 때는 사탐 가산점은 없고, 과탐, 그러니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과탐을 응시했을 때는 과탐 가산점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일단 2026학년도에는 좀 변하다. 나머지 이제 뭐 수능 반영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 그 다음에 뭐 전형별로 또 어떤 그 학교 유형별로, 고교 유형별로 어떤 학생들이 입학했는지, 이 부분들도 이제 수시 전형하고, 이제 동일하게 자료들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전형별 경쟁률과 추합률, 등록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이 부분 역시 뭐, 이제 전형별로 경쟁률과 추합, 등록률이 이제 상세하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 지금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 뭐,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은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전형, 이제 수능 100% 일반 전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여기도 이제 모집 단위별로는 좀 편차는 있기 때문에, 뭐, 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일일이 모집 단위별로 지금 다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확인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전체, 추합률하고 경쟁률, 요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이제 전체 일반 전형에서 이제 모집했었던 학생들은 총 711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5.91대 1. 그 다음에 추합률은 77.2%, 최종 등록률은 96.5%였는데 전체 경쟁률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의 전체 경쟁률이 한 4.3대 1. 그 다음에 추합률 자체는 전년도에 한 81% 정도, 그 다음에 전체 최종 등록률 한 97%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일정 정도 이제 뭐 약간의 수치 변동은 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 신설되면서 학생들 좀 많이 뽑았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SD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적인 등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교를 이렇게 지금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인원들을 좀 모집을 했었고, 이제 단과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등록률과 경쟁률, 추합률 정도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수능 점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로 그리고 계열별로 수능 등록자들의 이제 수능 점수가 대략 100분위, 평균적인 100분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기준점을 보면 최종 등록자 100% 기준으로 산출하면서 100분위 평균은 영어를 제외한 반영영어 100분위 단순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가중치를 이제 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평균값을 냈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중 평균을 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값들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수능 끝난 거 아니니까 대략적인 지원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평균이 평균 100분위 정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자연계열 평균치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지원자 평균과 그 다음에 입학생 평균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입학생 평균과 70%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영어 평균은 따로 보진 않을 거니까 영어 평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비슷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 수능 100분이 지금 84.43 정도, 100분위가 이제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가 지금 83.33 정도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가 84.18, 그리고 70%가 83.33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 자체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자동차공학 같은 경우에 85.36, 그 다음에 70%가 지금 84.67 정도였는데 전년도보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100분위 평균이 84.38, 그리고 70%가 83.83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100분위 그다음 평균치하고 70%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공학 같은 경우가 84.42, 그 다음에 70%가 82.17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 평균은 83.55, 그 다음에 70%가 82.67이었으니까 안전공학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다, 네, 소폭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신소재공학은 84.67, 83.83, 이전 연도 85.06 평균이, 그 다음에 70%가 84.67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이 83.71, 82.17, 이전 연도 84.04, 그 다음에 83.17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 정도는 솔직히 이제 그 과목별 가중치에 대한 영역을 놓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매우 큰 상승도 아니겠지만 매우 큰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 과목 평균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과목 그 가중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대략적인 지원선 정도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이 83.14, 그 다음에 70%가 82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건축공학이 83.60 평균이, 그 다음에 70%가 82.83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학 전공이 84.76, 84.17. 건축학 전공은 이전 연도 84.17, 83.83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일단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건축학 전공은. 자, 그리고 자유전공 이제 새롭게 모집했던 공과대학 자유전공이었는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지금 84.25, 83.17 전년도 비교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정보공학이 85.35, 85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85.64, 그 다음에 85점, 70%는 네, 동일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이 85.32, 85.17 모두 85점을 넘어섰고 이전 연도 85.82, 그 다음에 85.17로 동일했는데 네, 일단 전체 평균은 조금 더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이 지금 85.09, 85.33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85.77, 그 다음에 70%는 85.33으로 네,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85.25, 83.83 이전 연도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86.43, 86.50 정도였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터 공학은 조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파생학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앞으로의 변동 추이도 이렇게 될지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정보통신대학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네, 이제 새롭게 신설 모집단이었고 지금 85.25, 84.33으로 네, 이제 우리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 ICT랑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공생명이 네. 참 하다가 보면 이게 펜이 참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자, 화공생명이 지금 84.72, 그 다음에 70%가 지금 84.33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여기도 하락했습니다. 85.57, 그리고 70%가 85.33이었는데 대략 한 100분위 한 1점 정도 네, 하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학이 83.84, 그 다음에 82.83,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84.34 그리고 84.2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역시 환경공학도 소폭 하락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품생명은 82.67, 그 다음에 82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식품생명이 이전 연도에 84.28, 그 다음에 84.33이었는데 70%가 네, 그때보다 좀 하락했습니다. 뭐 보시면서 왜 평균점하고 또 70%하고 왜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보통 70%가 평균치보다 높으면 예, 막차로 이제 들어온 학생 즉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입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화학이 84.95, 그 다음에 84.17, 70%가 이전 연도 84.43, 그리고 84.43, 그리고 83.67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안경공학은 81.21, 80.67, 네, 이전 연도 안경공학이 83.83, 그리고 70%가 82.67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 네, 이제 신설 모집단이었었으니까 한번 이 점수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거의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뭐 평균치 정도 생각하면은 한 85 이상은 나와야지 일단 좀 안전하게 네,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설 모집단이었고 입결 데이터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입결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대략 한 85에서 86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네, 그래도 좀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자, 산업공학 지금 산업정보시스템공학이 84.21, 86.33. 여기도 지금 70%가 50% 평균보다 높다라는 걸 보면 역시 꼬리가 조금 길게 늘어서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 84.63, 그다음에 84.33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은 비슷한데 70%는 좀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막차 타고 들어온 친구의 성적이 좀 낮게 형성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M 전공이 지금 86.97, 85.83. 네, 작년에 2024학년도에 86.81. 그 다음에 86.17이었는데 그때보다는 네, 소폭 평균은 조금 올라가고 70%는 조금 떨어지고 갭 차이가 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MSD 학과가 87.53, 86.33 정도고 이전 연도 87.93, 그 다음에 87.33이었는데 그때보다 네, 역시 평균하고 70% 컷이 각각 조금씩은 하락했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글로벌 테크노 경영 자연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85.67, 86.83. 네, 그 2024학년도에는 84.67, 그 다음에 86 정도였었으니까 얼추 뭐 비슷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응용이 84.96, 84.33. 네, 이전 연도 86.06, 85.50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85.72, 84.33. 네, 이전 연도 85.82, 그리고 85.67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조금 하락했고요. 미래 에너지 융합이 83.78, 82.67, 이전 연도 84.67, 그 다음에 84.0에 비하면 역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창의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네요. 그 부분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전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창의융합대학 자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성적대가 조금 갈라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모집 단위에 큰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SD 자유전공학부는 85.03으로 네, 자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85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은 한 85, 86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문계열, 뭐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지만 역시 그냥 좀 비교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영문이 지금 83.83, 그 다음에 83.17, 네, 이전 연도 81.67, 81.83에 비해서 전체 평균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70%도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83점대까지 지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82.57, 그 다음에 82.17, 그 다음에 이전 연도 82.55, 그 다음에 81.67에 비해서 네,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창 89.08, 87.75 굉장히 높죠. 문해 창작학과가 이렇게 희소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학과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근데 또 작년하고 2024학년도 비교하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1.25, 그 다음에 90.50 정도. 그리고 또 수능 반영 비중도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창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본 인문 모집 단위하고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수능 반영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탐구 중에 택 1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좀 써보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게 국어가 40%, 그러니까 수능 국어 반영 비중이 40%, 그 다음에 영어 30%, 여기 이제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이나 탐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3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문창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학보다 이제 탐구 반영 비중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입결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이제 새롭게 모집했던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84.70, 인문 모집 단위에서도 얼추 한 85 정도는 네, 찍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산업공학, 이제 산업정보시스템 임무 모집 단위가 83.42, 그리고 70% 컷이, 와, 85. 평균하고 지금 이제 70% 사이에 좀 갭 차이가 좀 있죠. 이전 연도에는 84.05가 평균이었고, 70%가 83.5였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조금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좀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다. 그러니까 70% 컷이 한 85 정도라고 한다면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입학한 친구는 좀 성적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전체 성적대로 놓고 보면 전체 평균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학생이 좀 꼬리가 좀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ITM 전공 같은 경우 86.83, 87 상당히 점수가 높죠. 이전 연도에 87.28, 그 다음에 87.83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이 84.43, 82.17, 이전 연도 84.02, 그 다음에 83.33이었는데 경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입문 모집 단위는 84, 84로 평균과 70%가 동일했고요. 이전 연도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전 연도에 81.54, 그 다음에 81, 70%가 이랬는데, 사실 이제 뭐 이전 연도가 이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자, 기술경영융합대학 자유전공은 85.98로 굉장히 높은 성적대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86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87, 88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제가 볼 때 그냥 당장 올해는 올라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87, 88까지 올라가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이제 또 다른 대학으로 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감안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예체능 이제 관련 개연들도 이제 뭐 비실기긴 하지만 여기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실기가 들어가는 전형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성적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도수 분포가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영어 도수 분포는 이제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대략적으로 이제 몇 등급 정도를 맞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좀 높으면은 국수탐 평균이 조금 낮아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달리 생각하면 영어 성적이 매우 낮다라고 하면은 국수탐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성적들을 좀 끌고 오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성적 패턴들은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2025학년도 서울과기대 입시 결과 관련된 리뷰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입시 결과들을 좀 올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또 자료 편집하는데도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일들로 이제 조금 바빠서 이렇게 좀 빨리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간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대로 순차적으로 또 아직 리뷰하지 못했던 학교들 관련 자료들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서울과기대 입시 결과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다른 대학 입시 결과 영상으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